여러분은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다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기쁨과 슬픔, 때로는 깊은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며 때로는 그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 소가리를 하거나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의 특정 행동이나 말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어떻게든 당신의 기준에 맞추어 바꾸어 보려 애쓰는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혹은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가야 하는 관계라면, 그 사람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설득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과 깊은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요? 내가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맴돌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참고 견뎌야만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고민을 가진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도 평화롭고 지혜롭게 관계를 유지하며 동시에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며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비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관점과 기준에서 볼 때 합리적이고 옳은 방향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고집을 부릴까? 왜 나의 진심 어린 조언이나 합리적인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를 나의 틀 안에 맞추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사람의 깊숙이 자리 잡은 본성이나 오랜 시간 형성된 가치관, 그리고 습관은 더욱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성격은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과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 성인이 된 후에는 그 핵심적인 부분이 거의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사람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포기하거나 그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옳다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은 그런 고유한 특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수용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을 바랄 뿐이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이 자신만의 고유한 성격과 기질, 그리고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을 마치 나의 조각칼로 깎아내듯 바꾸려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야기하는 일인지 명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 당신을 애태우게 하는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 친구의 습관에 대해 화를 내고 잔소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는 늦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친구는 여전히 약속 시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친구의 본성이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만날 때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늦게 나간다든지, 다른 중요한 약속을 잡을 때는 그 친구와의 약속은 조금 늦은 시간으로 정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당신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의 본성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한 명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이해하게 되고 불필요한 기대와 그로 인한 실망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평화롭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인정하는 것은 곧 나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이자 성숙한 관계를 위한 중요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타인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거나 혹은 너무 무심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특정 행동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참아내거나 참고 견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바꾸려 하는 대신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행동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 중에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의 푸념을 들어주며 넘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에게도 전염되어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당신의 긍정적인 기분까지 망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동료를 억지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려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그의 부정적인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동료가 부정적인 말을 시작할 때 잠시 자리를 피하거나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은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기보다는 단순히 듣고 넘어가는 태도를 취하며 당신의 감정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는 매우 소중하며 한정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 때문에 우리의 삶이 훼손되거나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반응을 주체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하게 할 때 그 사람의 행동 자체를 직접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나의 감정적 반응, 즉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가 충분히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견, 충동, 욕망, 혐오 등 우리 자신의 행동이며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몸, 재산, 명성,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감정은 우리가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늘 무시하거나 경청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의 무시하는 태도에 반복적으로 화가 나고
깊이 속상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왜 내 의견을 무시하냐고 격렬하게 따져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반응을 주체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의 무시하는 말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그 감정에 휩쓸려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나의 내면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의 말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짧고 간결하게 대답함으로써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 조절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킬 때 비로소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힘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관계의 목적을 명확히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깊고 친밀하며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현명하고 평화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라면 그 관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만 충실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반드시 일해야 하는 동료인데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거나 업무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갈등이 잦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 동료와 깊은 우정을 쌓고 싶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성격을 나의 기준에 맞게 바꾸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종종 깊은 좌절감과 스트레스만 안겨줄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동료와의 관계 목적을 원활한 업무 수행과 협력으로 명확히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직 업무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소통은 하되 불필요한 사적인 대화나 감정적인 교류는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의 목적을 재정의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업무 스트레스 또한 훨씬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완벽한 이해와 깊은 유대감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관계가 가진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평화와 효율성을 가져다 줍니다. 레바논 출신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칼릴 지브라는 그의 유명한 저서 예언자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사랑의 족쇄를 만들지 말라. 이 말은 관계의 자유로움과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고 각 관계가 가진 고유한 목적과 가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타인에게 집중하기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바꾸려 애쓰는 과정은 우리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 귀중한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나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타인의 문제나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에 지나치게 몰두하느라 정작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외부의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결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다. 남을 바꾸려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 타인을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나의 내면을 강화하고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대신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꾸준히 운동을 시작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위한 명상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 내면의 힘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 자신이 단단해지고 행복해지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에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평화를 유지하는 힘과 지혜가 생겨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행복과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는 대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타인을 존중하는 시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지혜롭게 관계를 맺으며 나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인정하세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그들의 본성은 그들의 일부입니다. 둘째,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당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반응을 주체적으로 조절하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넷째, 관계의 목적을 명확히 재정의하세요. 모든 관계가 깊고 친밀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목적에 맞는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이 아닌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세요. 나의 성장과 행복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을 수는 없으며 모든 사람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바꾸려 애쓰며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힘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지혜를 얻으며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깊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화롭고 만족스러우며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